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스틸러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신혜 씨.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오늘 악역부터 가는데 악역의 테마는 뭐죠? 악역의 테마는요. 민주화 얼마나 팔아먹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민주주의를 사망시킨 레임덕 사망열차 탑승자들입니다. 네. 5위는요? 네. 오거돈, 조국, 김어준인데요. 이거 다루기 전에 그 6위, 5위 안에도 들지도 못하면서 악역도 좀비 같은 악역도 아니고 주역도 아닌 네, 김종인. 네, 사과당이라고 오죽하면 사과 집착러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 김종인 트로이 목마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요즘 용어로 물론 그 트로이 관련돼서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좀 그걸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통신정보 외관상으로 유용하고 정상적 기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시스템이 허가하지 않은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악성 김종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 너무나 트로이 목마 이거 국민들이 지어준 별명이거든요. 네. 사과 집착러 트로이 목마 지금 완전 이 악성 프로그램이 됐어요. 예, 네트워크 실제로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취약성을 말해준. 그래서 쓸데없는 사과를 9일 하지 말라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했고 했지만 또 했습니다. 본인은 할 게 없는 거죠.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과 같이 논다면서요? 네,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요. 원래 빗속말 하는 사람들 다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친한 사람 손혜원이에요. 아이고, 아직도 아이고. 박사님 그 문재인한테는 아이고. 병땡땡땡이라고 말하면서 아유 박사님 의전을 얼마나 또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귀 속에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고요. 운동권이었고요. 운동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뭐 김근식 요번에 저도 송파병 그 지역구인데 김근식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끼리 다 그래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띄워줘도 아무도 존재감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게 이번에 신기한 김종인인데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전부터 김종인은 잘 삐졌대요. 친데레 아시죠? 맨날 삐지는 텐데 나 이러면 그만둬 나 이러면 나가 맨날 그러자 이번에도 그러대? 그러면 이런 말도 못하면 막 관두라는 거지. 그랬더니 배현진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안 나가 또. 예, 아니 왜냐면 여태까진 삐지고 나 이러면 나갈 거야 그러면 아 어르신 하면서 예전에 민주당은 문재인이 그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 또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워낙 끝나는 데였으니까. 근데 요번에 나가고 싶어 빨리 나가. 지금 그거가 지금 당원과 당 지도부의 90%거든요. 나머지 10%는 지금 김종인과 함께 비대위 듣보잡들이에요. 뜨내기들입니다. 뜨내기들이 들어와서 지금 지도부라고 앉아 있는데 나는 그 사과할 때 옆에 도열 쫙 주호영서부터 쭉 도열했더라고. 네. 난 그 사진 보고 이제 저 당은 끝났다. 네. 그 사과는 옆에 줄 쫙 섰더라니까. 아유. 트로이 목마에 줄 쫙 쓴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김종인 덕분에 이 민주당이 이낙연한테 칭찬받는 당이 됐어요. 네, 우스꽝스럽고 야당이 존재감이 없고 근데 존재감 없는 게 아니라 90%의 존재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만 계속 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제 이번 4월 보선 끝나자마자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가 더 시게 준비되고 있고요. 벌써 당원들이 말 안 하고 조직들이 지금 촥촥촥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당대표를 제대로 뽑을 거예요. 분명히 뽑을 거고 김종인은 벌써 식물 비대위원장이다. 여태까지 임명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있었는데 저도 그 시즌에 다 있었는데 지금이 가장 영향력이 적고요. 아 그래요? 네, 당내에서는? 네. 그냥 김종인 모이라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애들이 와야 되는데 민주당 당적 끊고 와야 되는데 아이 나중에 모이시죠 이러고 의미도 없어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뒤 봤잖아요. 이제 근데 그 비하인드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배현진 의원 지역구 공천이 송파을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건 뭐 김종인하고는 상관없지만 저기 김용태 사무총장이 김용태를 거기 꼽히려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배현진 의원 지역구의 시의원 광역의원들이 가가지고 데모를 했대요. 이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배현진 의원의 이 워딩이 보통 이 당의 불만을 갖고 또 뭔가 이거 아닌데를 발견했을 때 이 투사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귀한 대접받고 막 줄 서가지고 공천 잘 받던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워딩이 아니어서 제가 송파의 민심을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용태 누굽니까? 아주 YS 때부터 해가지고 편하게 어쨌든 물론 양천에서 어렵게 그 당시엔 됐지만 김무성계 아닙니까? 근데 송파 을의 유승민 쪽에 줄을 서서
네, 그때도 바른정당에서 넘어올 때 제일 먼저 넘어왔어요. 맞아. 예, 그랬던 사람이 요번에 거기 좋은 지역 거기 달라고. 예, 그게 뭔 짓입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투사가 되는 이유가 있구나. 당내 이것들 나 이제 할 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에 요번에 김종인 위원장도 한통 당했고,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삐지면 다 달래러 왔는데 이 국민의힘은요 절대 달래는 건 없어요. 제가 경험한 우파 정당은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좀 친데레처럼 나 나갈 거야, 나 좀 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은 쓸데없는 사과를 했고 또 아무 영향력도 없었어요. 저는 잡아주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 같이 이렇게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잡아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전부 나 나갈 거야 하면 네. 보따리를 같이 싸서 전부 싸서 네. 다 나가고 그 국민의 네. 힘인지 짐은 이름 바꿔서 네. 새로 진짜 보수당 네. 보수당다운 보수당 아마 5월부터는 그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질 거고 바뀔 겁니다. 다 나가야 돼. 네, 다 그 나가야 도열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같이 매셔. 맞습니다. 10%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유승민계랑요, 김종인이랑 플러스 바른미래당 하태경계, 이준석계 거기까지만 싹 하면요 다시 하나 정당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자, 그러면 4위 가야 되나요? 네, 5위요. 네, 그래서 5위. 네, 예. 오거돈, 네, 오거돈.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이 검찰이 다 발목 잡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 저는 이제 네. 순차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차례차례. 네, 이제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 지금 수사들이 시작이 될 거고요. 오는 18일, 네, 이제 신문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예, 오거돈은 저도 그 전부터도 사실 부산에서 제보를 많이 받았었어요. 정말 이 오거돈이 부산시장 되고 진짜 부산이 진짜 못 살겠다. 갈아엎자. 그러니까 그 추미애처럼 사실은 우파입니다. 네. 이 사람 실제로도 우파였어요. 뭐냐면, 엑스맨이에요. 엑스맨이야. 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부산시장 요번에 못 가져옵니다. 간단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근데 강하게, 그리고 성추행하고도 뻔뻔하게 죽지. 이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원순도 너무나 정말 심각하지만, 오거돈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혐오가 들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젊은 여성들, 항상 또 직원들을 자기 무슨 아방궁처럼 자기 옆에 그 사진으로 유명하잖아요. 모든 순간에 여기다 여성들 그러게. 앉혀놓고. 거기 앉는 여성들은 뭡니까? 예, 자, 공무원들인데. 이제 차례차례가 될 것 같은데 요거부터 왜냐면 저기는 네. 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도 이 방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네. 방어하려고 마음도 안 먹지만 네. 그 이미지 이런 게 네. 여기서부터 치고 부산 네. 찍고 하나씩 갔죠. 치고 울산 그다음에 울산 가고. 울산의 송초로 사건. 네. 송초로 사건 네. 이제 치고 뭐 이제 네, 쭉쭉 최종 올라가서 대미는 원전이죠. 최종 효자동으로 그냥 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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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오거돈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거돈부터 치는데 오거돈, 박원순 다시 잊지 말자. 오거돈, 박원순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은요 이런 사람들 성추행으로 된 사람들이고 성추행으로 지금 마지막에 내려온 사람들인데 민주당은 뻔뻔하게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시민들이 표를 안 주면 됩니다. 절대로 찍지 말아야 되고 이 우상호라고 또 민주당에 네, 그 서울시장 후보로 돌이죠. 나오고 싶은 사람이 또 강렬하게 자기 박원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러습니다. 박원순의 박원순 이어받는 데는 건 뭐야? 그러니까 성추행을 이어받는 데? 그러니까 임수경 뭘 예전에 이어받는데? NHK 노래방 사건이 있어요. 또 임수경하고 막 욕하고 임수경이 전문을 밝혀가지고 막 우상호가 했던 욕까지 써서 했는데 아주 그 정신은 이어받을 것 같은데. 네. 박원순의 정신을 이어받는구나. 네, 정말 절대로 이런 여성을 비하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서울시장으로 뽑아주지 않을 거고요. 민주당은 반성하고, 네, 정말 여성들이 분노하는, 어떻게 광역단체장들이, 저 여자 이쁘다 하면 내 여자입니까? 어떻게 그런, 안희정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이 똑같잖아요. 조선시대 왕이냐? 네. 너들이? 조선시대 완전 왕이냐? 하방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 니네가 언제든 취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그 여성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분노하고 있고요. 절대로 이번에는 네. 그런 자들은 내쳐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김어준, 야. 진짜. 호텔 전세를 극찬을 했어요. 호텔 좋지 않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하던 인간이 또 13평 옹호도 같이 했죠. 네. 문재인하고 더불어서. 근데 본인은 영끌로 집을 샀는데 10억이 올랐는데 보여주시면 3억 8천만 원. 아주
김어준도 대출도 많이 해주나 봐요. 네. 이 정부가. 5억짜리 집을 네. 3억 8천 대출해 준 거예요. 대출 받고 1억 2천은 자기 돈을 썼. 돈 많아요. 이 사람 벙커원이라고 충정로에 건물 아직 네. 건물주입니다. 그러면서 이 76%가 올랐어요. 본인은 건물주면서 뭔 놈이 아직도 아니 76% 오른 게 아니라 LTV 76%가 그래요? 뭐냐면 그 네네. 이제 그 수익 그 이거 뭐 맞추는 거 있어요. 예. 그 76%인데 이것도 엄청난 거고 네네네. 대출을 이렇게 많이 76%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시세가 15억 15억 원까지 올라서 5억에 샀는데 10억이 올랐다. 예, 15억이 그래서 올라. 총 15억. 아니 이거 저 청약 당첨된 거 아니죠 이거? 아니겠죠. 아니고 예. 청약은 뭐 로또 당첨 아니 이런 거 정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문제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네. 정보를 갖고 뭔가 싸게 사는데 그것도 대출 왕창 얻어서 사서 이게 튀겨 먹은 거 이게 네. 이게 투기예요. 투기입니다. 진짜 진정한 찐 투기고요. 이건 청약하고는 상관없는 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완전 본인들은- 10억을 튀겨 먹었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권이 부동산 문제, 이 주거 문제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재건축을 안 하나? 도대체 재건축을 안 하나? 그래서 좀 아는 기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번 정부는 왜 재건축을 안 하고 LH 하던 그런 사람이 지금 차관이 어떻게든 뭐 벽화를 그려주겠다 하질 않나? 본인 호텔에서 전세를 만든다 그러지 않나? 왜 쓸데없는 이상한 짓만 자꾸 하나? 그랬더니 강남 재건축을 하면 강남이 재건축이 된대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 잘 살게 해줄 마음이 없고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재건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어요. 아우 능력도 없고. 75평 살면서 네. 야. 근데 이번에 이 정말 이 김어준 사건이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 그동안 김어준을 근데 그래도 지지했던 대깨문은 아니지만 그 TBS를 보고 그랬던 젊은 세대가 아주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탑승 열차에 김어준은 네, 당연히 올라탔다. 네. 네. 그리고 조국이요. 예, 조국 네. 이제 정경심 사건 이게 눈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나왔던 아내 그리고 같이 그 PC 은닉해줬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록. 근데 이 김경록 측에서 조국 자문 없이 범행했을 리가 없다. 이제 그 사람들도 열받은 거예요. 와, 이것들 자기네들 위해서 이 사람도 PB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를 하고 또 정경심한테 다 맞춰주고 오만 그거 날르고 운전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CCTV에 다 찍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징역 10개월을 먹었어요. 근데 조국은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배신감이 든다. 조국이 자문했을 것이다. 왜냐면 추미애는 김봉현 사기꾼의 말로도 그다음 그걸 갖고 계속 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김경록 PB입니다. 얘 본인들이 얼마나 써먹고 싶었던 이 펀드 또 정경심이 뭘 알아요? 정경심은 펀드에 대해서 몰라요. 누가 자문했겠습니까? 남편 정보로. 아까도 김어준도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문재인과 항상 뭐 통화할 수 있는 사이인데 그런 자들이 이 국가에 다 헤쳐먹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가 금싸락인지, 뭘 하면 되는지, 어디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지, 어디서 펀드를 하면 되는지 이런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건은 이제 아내 김경록 이렇게 해도 정 같으면 모르거든요. 김경록이 누구야, 정경록.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유튜브에서 너무 심층 알려줘서 이제 이름만 들어도 그 사건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도 끝까지 조사해야 되고요. 오고던 치고 이제 쭉 들어갑니다. 근데 추미애가 이번에 이제 자꾸 시를 읽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국이 가슴 아프다 이러면서 추미애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슴 아프겠죠. 이제 자기는 갈 날이 이제 골로 갈 거밖에 없거든요. 미애 누나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조국은 2개월 후에 아주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사망열차 탑승자 4위 갑니다. 이낙연, 송영길. 정말 김여정의 말을 받들어서 송영길은 하는 것 같고 이낙연은 현 당대표인데 정말 존재감이 없고요. 특히 그 밑에 있던 부실장 사망 이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우스꽝스러워요. 네, 근데 국민의 입을 막은 입법 독재가 이제 되는 순간 얼마나 공수처 강행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낙연은 이 표정 좀 보세요. 예. 아유, 이 주먹으로 본인을 한 대 치고 싶은데요. 네, 진짜 한 대 맞아야 돼. 진짜 정신없. 이 이낙연이란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도대체 존재감을 못 느끼고 있고 이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이낙연이 근데 이제 얼마나 해임을 시키고 싶었겠어요. 공수처랑. 근데
또 윤석열 검찰이 갖고 있는 자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후배는 심지어 이성윤 라인에서 조사하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네들 측도 아니고 추미애 이성윤 라인에서 조사하다가도 사망을 했습니다. 윤징계의 판단의 존중. 또 애매한 총립식 합법이 나오죠. 네, 저는 꼬리 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본인 지금 오거도는 이미 예전 사건이니까 빨리 구속을 했지만 구속영장을 쳤지만 이낙연도 이제 그 칼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길 수가 없는 게 국민들이 이낙연 하면 벌써 링크가 딱 됩니다. 전남도지사 할 때부터 비리 그냥 비리가 떠올라요. 뚜두두두. 구체적이진 아직은 않지만 그러면 수사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윤징계의 판단의 존중 이런 식으로 이럴 사람입니까? 해임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자기가 떳떳하면 이럴 텐데 이제 검찰이 이낙연과 서울이 좀 갖고 와봐 이제 두렵겠죠 이제. 야, 이제 양쪽에 보험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달 끌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본인도. 공수처가 들어오면 이제 또 쫙. 그럼 이제 공수처가 들어오면 이제 주사파 정권에도 이제 저 보험을 들어야 되고. 네, 양쪽에. 그 전에는 또 윤석열 저 부하들이 네, 있잖아요. 네. 예? 윤석열은 2달 정직이지만 그 일을 갈고 있는 부하들이 또 그냥 할까봐 너도 좀 양쪽에 보험 빨리 또 그거 중저음으로 또 양쪽에 다 보험 들잖아요. 그러면서 공수처장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이러면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걸 겁니다. 공수처에. 네. 아유. 자. 송영길이요. 또 야, 송영길. 미국은 핵이 5,000개가 있는데 저 커밍아웃했죠. 네, 자기 나라인 북한에는 핵 보유 말라 강요할 수 있는 이게 뭐 진짜 송영길과 북한의 관계를 보여주는 워딩이었는데요. 이거를 참나 외통위원장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통위원장이 이제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네, 정말 어떻게 갔어. 이런 국민 분노할 수 있는 이 진짜 반국가적인 행인데요. 다음 아니, 이 보시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인데 네, 그동안에 몰랐던 살짝 거죠. 조금씩 숨겼지. 네. 근데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요. 이제 말해도 이제 정신이 국민들이 다 네. 나가 있으니까 예. 정신 완전 나갔을 때 커밍아웃을 커밍아웃을 하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군에서 송영길 북 핵보유 옹호 발언 강력 규탄한다 이러면서 반국가적 행위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시작이 왜냐면 향군은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아주 의병 아닙니까? 이제 국민 봉기에 각 분야의 시작이다. 이거는 대북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걸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봉기의 시작을 오히려 송영길이 촉발을 시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커밍아웃 해서 김여정 말 잘 듣는 송영길. 네. 네. 갔습니다.